안녕하세요. 인젠트 ISS 2022 위아원에서 첫 번째 키노트 세션을 발표할 R&D 센터장 이동욱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했던 인젠트 ISS가 오랜만에 직접 고객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의 전반부에서는 먼저 R&D 센터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R&D 방향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후반부에서는 올해 신버전을 출시한 두 개의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요즘 인젠트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에 이런 형태의 솔루션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전 소개에 앞서 먼저 인젠트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빅블러 현상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빅블러는 생산자와 소비자, 소기업과 대기업, 온 오프라인, 제품과 서비스 간 등 산업과 업종 간 경계가 급격하게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인젠트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혁신만이 나아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젠트가 생각하는 혁신은 먼저 문제에 직면하고 알지만 하지 않았던 것, 생각만 하던 것들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젠트는 데이터, 링크, 그리고 서비스를 3대 비전으로 선정하여 혁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인젠트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저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는 이미 인젠트가 몇 해 전부터 각 분야별 솔루션을 기반으로 추진해 오던 것들을 비전으로 재정립한 것입니다. 첫 번째 비전은 데이터입니다. 일상생활에서 1분이라는 시간은 많은 일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는 1분 동안 매우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는 약 50억 명이 넘으며 이 사용자들이 1분 동안 생산한 데이터 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또한 인류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한 이후 약 5,000년 동안 생산한 데이터의 양보다 그 이후 200년 동안 생산한 데이터 양이 약 2,500배가 많다고 합니다. 인젠트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의 수집부터 이를 저장하고 운영하며 활용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에 다양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젠트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솔루션 중 하나는 요즘 제일 핫한 분야인 오픈소스 DBMS로 엑스퍼DB입니다. 최근 DBMS 시장은 클라우드와 오픈소스를 만나 한층 확대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특정 밴드가 독식해오던 시장 구조가 이제 클라우드와 구축형, 상용과 오픈소스, 외상과 국산 등 다양한 경쟁 시장으로 탈바꿈된 상태입니다. 엑스퍼DB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인젠트가 만든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입니다. 인젠트는 엑스퍼DB를 통해 정형 데이터의 수집, 관리 및 운영 기술을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보다 큰 데이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엑스톰은 인젠트가 보유한 비정형 데이터를 위한 컨텐츠 관리 솔루션입니다. 이 엑스톰은 국내에서 성능과 안정성에 있어 경쟁 상대가 없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한 인젠트의 대표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이 엑스톰이 올해에는 기존 엑스톰을 뛰어넘기 위해 엑스톰 EX를 신버전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엑스톰 EX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개발을 진행한 팀장님을 이 자리를 모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젠트 다큐멘트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으로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협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솔루션입니다. 최근 이 분야는 문서 저장 관리 기술 중심에서 머신러닝이나 텍스트 마이닝과 결합하여 문서를 활용하는 기술이 부각되고, 사용자의 시공간과 디바이스, 다양한 업무와의 협업을 위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비스화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인젠트도 이를 위해 다큐멘트 애저 서비스를 출시하였으며, 다양한 협업 툴과 연동을 통해 인젠트 다큐멘트를 확장성 있는 솔루션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젠트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솔루션을 가장 잘 만들고 많이 보유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링크입니다. 혹시 초연결 사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8년
가트너가 처음 이 말을 사용한 이후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찾아온 것이 초연결 사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SNS, 전 세계 사람들의 취향을 담은 빅데이터, 이를 분석해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주는 Io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에는 경험할 수 없던 연결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젠트의 두 번째 비전 링크는 커넥트와 인터그레이트를 의미하며 초연결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연계하고 연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자 하는 인젠트의 목표입니다. 이 링크를 담당할 솔루션 중 하나는 아이게이트입니다. 아이게이트는 대내 채널 연계인 MCI, 대외 채널 연계인 FEP와 시스템 및 서비스 인터페이스 통합 등 다양한 연계 기능을 가지고 오랜 기간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으로 인정받아온 인젠트의 대표 솔루션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이게이트는 2021년부터 국가 과제로 비대면 디지털 협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통합 플랫폼 기술을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이 완료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크로스는 전사 및 애플리케이션 통합을 위한 전문적인 EAI 솔루션으로 내부 시스템에 대해 빠르고 쉬운 통합 방법을 제공하며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다이나믹한 협업 환경을 제공하는 솔루션입니다. 올해 이크로스는 클라우드의 전환을 완료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AWS 파트너 프로그램 중 하나인 FTR을 획득하였습니다. API 매니저는 오픈 API 비즈니스를 위한 API 관리 솔루션입니다. API 매니저는 자체 솔루션으로서뿐만 아니라 인젠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기반이 된 솔루션으로, 인젠트는 이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자 고객사에게 도입 비용과 구축 기간을 단축시키는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인젠트는 설명드린 연계 솔루션들의 현재 개발 중인 오토메이션, AI, 로코드 등 기술을 접목하고 기능을 확장하여 초연결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비전은 서비스입니다. 오늘날의 IT 환경에서 기존 솔루션의 클라우드 전환은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기 위해 거부할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현재 인젠트의 사업 및 개발 모델은 클라우드 상에서의 서비스 형태와 기존의 온프레미스 형태가 공존하고 있으며, 인젠트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기존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전환하고 이를 구독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개발의 결과로 인젠트는 이미 데이터베이스 애즈 서비스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 통합 플랫폼인 엑스퍼DB, API 애즈 서비스로 인젠트 마이데이터 서비스, 다큐멘트 애저 서비스로 인젠트 다큐멘트를 클라우드 서비스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기존 인젠트 포뮬라를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시키기 위해 인젠트 포뮬라 2.0을 출시하였습니다. 인젠트 포뮬라는 전자서식 솔루션으로 향후 APIM 애즈 서비스와 결합하여 사스 서비스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출시된 인젠트 포뮬라에 대해서는 후반에 개발을 진행한 팀장님을 이 자리로 모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젠트는 현재 모든 솔루션을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으로 전환하면서 점진적인 서비스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6가지는 앞에서 설명드린 데이터, 링크, 그리고 서비스, 이 3가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 인젠트 R&D가 진행하고 있는 R&D 방향입니다. 인젠트 R&D는 이 6개의 R&D 방향을 통해 비전을 달성하면서 최적화와 확장, 그리고 신시장 개척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이 중 주요한 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포저블 솔루션입니다. 인젠트가 보유한 솔루션을 레고 블록처럼 조립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기존 솔루션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컴포저블은 고객의 새롭고 다양한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비즈니스 중심의 솔루션을 만들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인젠트는 이를 통해 정형화된 형태의 솔루션이 아닌 고객의 니즈에 맞춰 조합 가능한 형태의 솔루션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로휴먼입니다. 로휴먼은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킨 솔루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IT 솔루션은 개발이나 구축, 운영 및 유지 보수에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전문 개발자부터 수행, 운영, 그리고 유지 보수를 담당할 전문 IT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앞으로 전문 IT 인력의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이에 인젠트는 개발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단계에 걸쳐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협업입니다.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빠른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경쟁 업체와도 협업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현재 인젠트는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 모델을 가진 기업들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기존 솔루션의 클라우드 전환을 진행하였으며 인젠트 다큐멘트의 경우 다양한 협업 및 보안 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 R&D 센터의 비전과 R&D 방향에 이어 인젠트의 신규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CM R&D 팀 한상훈 팀장님을 무대로 모셔서 엑스톰 EX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상훈 팀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젠트의 한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올 하반기에 새로 출시된 엑스톰 EX에 대해 소개를 요청드리기 전에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하나 드리겠습니다. ECM 하는데 정확하게 ECM이 무엇입니까? 네, 그럼 먼저 제가 ECM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컨텐츠 매니지먼트의 약자로 회사의 업무에 필요할 때 문서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미지 파일이나 전자문서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서들을 비중형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중형 데이터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전달이나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컨텐츠 통합 관리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확실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개발한 엑스톰 EX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신 건가요? 네, 최근 IT의 환경의 흐름을 보면 클라우드의 전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엑스톰 EX는 이런 환경에서 단순한 클라우드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목표로 크게 4가지 개발 방향성을 잡고 개발하였습니다. 첫 번째 레스트 아키텍처, 두 번째 클라우드 환경 지원, 세 번째 컨테이너 기반, 네 번째 모니터링입니다. 아, 4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진행하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레스트 아키텍처로 설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최근 많은 시스템들이 클라우드로 환경으로 전환하면서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아키텍처에 맞춰서 RESTful API를 제공하여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 및 확장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설계 개발되었습니다.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 ECM으로 파일을 저장해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죠. 기존에는 모바일에서 모바일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고 다시 모바일 서버에서 ECM 솔루션 API를 사용하여 ECM 솔루션으로 전송하도록 개발해야 했습니다. 이때 모바일 서버에는 ECM 솔루션 API물도 함께 설치가 되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엑스톰 EX의 RESTful API를 사용하여 모바일에서 ECM 솔루션으로 바로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어떤 디바이스에서든지 엑스톰 EX의 RESTful API를 사용하게 되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내에 모든 스토리지를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럼 이거 엄청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기존 엑스톰에서 지원하던 API 방식은 엑스톰 EX에서는 더 이상 지원을 하지 않는 건가요? 현실적으로 뭐 솔루션이 바뀐다고 해서 기존에 연계되어 있는 시스템을 모두 한 번에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한 API 방식도 제공을 합니다. 아, 그럼 기존 API 방식도 같이 지원을 하는군요. 그럼 클라우드 환경을 두 번째 중점 항목으로 두셨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가 운영되면 클라우드 환경이 지원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클라우드 환경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장점이 민첩성과 확장성 그리고 가용성을 최대화할 수 있게 설계 개발되어야 하고요. 다양한 클라우드 플랫폼과 스토리지도 지원해야 합니다. 엑스톰 EX는 이런 사항에 맞춰서 개발되었습니다. 아, 그럼 한 팀장님, 엑스톰 EX에서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지원도 가능한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물론 가능하고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이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보다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뭐 A, B, C 업무가 있고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와 A 업무에서 발생한 문서는 온프라미스 내 스토리지에 보관을 하고요. 뭐 B 업무와 C 업무에서 발생한 문서는 클라우드 환경 내 스토리지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환경 내의 스토리지를 업무나 문서 유형별로 분류하여 함께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경우에도 하이브리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결국 모든 형태의 클라우드를 지원 가능하다는 것이군요. 그럼 엑스토미엑스에서 컨테이너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컨테이너를 사용했을 때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클라우드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컨테이너죠. 엑스톰 EX도 컨테이너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컨테이너를 사용하면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 의 다양한 환경으로 쉽고 빠르게 배포나 확장이 가능하고요. 또한 최소한의 CPU와 메모리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의 오케스트라 기능 중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사용하여 사용량에 따라 컨테이너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효율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는 컨테이너 사용이 필수겠네요. 그럼 네 번째로 모니터링 부분도 중점을 두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모니터링 부분도 이번 개발할 때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IT 환경이 모니터링 없이는 시스템 운영 관리하기 이제는 어렵습니다.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은 뭐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엑스톰 EX도 오픈 소스 모니터링 중에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연동하였고요. 또한 오픈 소스 APM 솔루션도 연동하여 성능 부분의 모니터링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 어두운 부분이 이제 서버 상태와 자원 현황이 뭐 CPU, 메모리, 네트워크 사용량들을 모니터링한 부분이고요. 뭐 JVM 리소스나 서비스 상태도 모니터링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로 기동됐을 때 컨테이너 정보와 상태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화면 우측에 이제 밝게 보이시는 부분이 이제 성능 부분 모니터링으로 뭐 실시간 응답 시간과 처리 건수 등을 보여주고요. 주요 성능 수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픈 시다이다 보니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플러그인들을 활용하여 여러 항목의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모니터링 제공으로 장애 발생 시나 성능 저하 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엑스톰 ES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네, 엑스톰 EX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클라우드 환경에 맞춰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기존 ECM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하고 싶은 분들, 클라우드 스토리지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구성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엑스톰 EX를 추천드리고요. 엑스톰 EX는 여러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콘텐츠 통합 관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엑스톰 EX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신 한상훈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인젠트의 또 하나의 신규 솔루션 포뮬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뮬라를 개발하신 인젠트 PPR 사업팀 홍사훈 이사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PPR 사업하고 있는 홍사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솔루션 소개에 앞서 페이퍼리스가 어떻게 업무 변화를 하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리스 초기 단계에는 단위 업무에서 종이 문서를 스캔하고 조회하고 그리고 그것 저장하는 이런 간단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다가 BPR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업무 흐름에 따라 전자 문서를 불러오고 그 전자 문서를 보면서 업무 처리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종이 서식의 유통의 관점에서 어떻게 종이를 줄일 것이냐 하는 유통 관점의 페이퍼리스였습니다. 여전히 원본 서식은 종이 서식이었죠. 그래서 최초에 발생되는 종이 서식도 전자 서식으로 작성해 보자 라고 해서 만든 시스템이 창구 PPR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창구 PPR 시스템으로
종이 서식을 전자 서식으로 만들다 보니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종이 서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고객에게 서식을 내어주고 서식 작성 방법을 가이드하는 것이 영업점 직원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건 일련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개발자의 몫으로 넘어온 거죠. 그러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개발자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SI 프로젝트를 띄웁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을 불러 모아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작업을 한 다음에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죠. 그리고 개발자들은 모두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되죠. 서식이 변경되거나 아니면 없던 서식이 발생해서 재정이 됐을 경우 바로바로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입니다. 왜? 개발자는 다 떠나고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뮬라에 PPR 룰이라는 것을 대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PPR 룰이라는 것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들 텐데요. 단순합니다. 어떤 업무에서 어떤 서식에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이런 순서대로 작성하면 돼 라는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들을 룰화할 수 있습니다. 그 룰의 결정체가 PPR 룰 파일입니다. PPR 룰 파일은 내부적으로 컨디션과 프로세스 파일로 나눠지는데 컨디션 파일에는 프로세스 분기 정보, 공통함수, 사용자가 지정한 지정함수, 그리고 프로세스 파일에는 레거시 업무 화면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전자 서식에 대한 정보, 그리고 각각의 객체 정보, 그리고 객체를 연결할 수 있는 매핑 정보, 그리고 어떻게 서식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있는 이 절차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XML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포뮬라는 PPR 룰을 작성하기 위한 작성 도구입니다. 전문적인 개발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 입장에서의 직관적인 UI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된 스크립트는 어렵게 한 땀 한 땀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버튼 클릭하면 자동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와 와스에 호환이 되고 표준 HTML5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도구들을 설치해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 상에서 누구나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룰로 업무를 흘려보겠습니다. 어떤 업무에서 PPR 룰이 결정이 되면 PPR 룰 파일을 메모리에 로드 시켜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객에게 대표성을 띤 대표 서식이 처음에 노출되고 고객이 작성하는 동안 업무 흐름에 따라 부가 서식이 자동적으로 호출됩니다. 그리고 룰에 지정된 작성 방법대로 한 땀 한 땀 항목들을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업무가 완료되는 겁니다. 자, 그럼 포뮬라를 고객사에 납품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서식이 제정되거나 개정되었을 때 통합단말 프로그램, 레거시 프로그램 수정하지 않습니다. 전자창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수정하지 않습니다. ODS 프로그램 수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룰 파일만 작성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전자서식 업무가 적용되는 겁니다. 참 좋지요? 예, 이상으로 포뮬라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사원 위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전자서식 솔루션 포뮬라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뮬라를 개발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PPR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PPR 시스템에 개발자로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항상 동일했어요. 개발자가 떠나고 나면 서식이 재개정되었을 때 바로바로 시스템에 적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뮬라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포뮬라를 금융기관 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대부분의 PPR 시스템은 금융권 중심으로 개발되어지고 있는데
공공기관 예를 들면 그 민원 창구 업무, 그다음에 일반 기업의 계약 업무, 뭐 설문지 업무, 그리고 그래 부동산 계약서, 그다음에 감리 문서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작성해야 될 서식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뮬라는 어떤 환경에서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기구축된 사이트들을 보면 온프라미스 환경에 윈도우 기반, 즉 창구 업무에서만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출시한 포뮬라 4 웹은 디바이스에 상관없이 ODS 모바일 환경에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4 웹은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적용돼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서식 룰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포뮬라의 미래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발표해 주신 홍사훈 이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젠트 ISS 2022 벌써 제 세션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신 스피커분들 그리고 참여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많은 영감을 받아 앞으로 저희 인젠트 R&D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R&D 센터장 이동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